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침에 거울 딱 봤을 때요, 분명 내 몸인데 뭔가 내가 평소에 느끼는, 이게 내 몸이지 하는 거랑 거울 속에 있는 저 몸이 살짝 다른 것 같은 그런 느낌. 네,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게 꼭 머릿속 내비게이션이 업데이트가 좀 덜 돼서, 이 길이 아닌데? 하는 기분이랑 비슷하달까요? 야, 목 돌리라는데 내 몸은 여기까지 안 돌아가는데? 뭐 이런 몸의 작은 외침 같은 거요. 바로 이 머릿속의 몸 지도가 오늘 저희가 아주 깊게 파고들 주제입니다. 네, 오늘은 알렉산더 테크닉이라는 관점에서요. 우리 몸을 우리가 어떻게 인식하고 또 사용하는지, 특히 몸의 지도, 그러니까 영어로는 바디맵이라고 하죠. 그리고 1차적 조절, 프라이머리 컨트롤, 이 두 가지 핵심 개념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참고한 자료는 알렉산더 테크닉, 몸지도와 1차적 조절이라는 발췌문이고요. 이걸 바탕으로 이 흥미로운 세계를 함께 탐험해 볼 텐데요. 오늘 제 옆에는 이 분야 전문가 선생님께서 함께 해주시면서요. 우리가 잘 몰랐던 몸의 비밀들을 좀 풀어주실 겁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자, 제가 방금 머릿속 몸 지도라고 슬쩍 던졌는데 이게 그냥 제가 만든 비유가 아니라 실제 개념이라고요.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게 대체 뭐고 어떻게 만들어지는 건가요? 그냥 뭐 습관 같은 건가요? 네, 아주 좋은 질문으로 시작해 주셨네요. 몸의 지도는 그냥 비유가 아니고요. 우리 뇌 안에 실제로 존재하는 뭐랄까 신경학적인 표상, 리프레젠테이션을 말합니다. 우리가 뭐 눈, 코, 입 어디에 있는지 알잖아요. 그런 것처럼 몸의 각 부분이 어디에 있는지, 또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크기는 어떤지, 또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이 뇌가 가지고 있는 거죠. 네, 진짜 지도처럼요. 이 개념은 특히 알렉산더 테크닉 분야에서 이 몸의 사용을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하게 다뤄져 왔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요. 이 지도가 반드시 해부학적으로 막 100% 정확하지는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경험이라던가 습관, 심지어는 좀 잘못된 믿음이나 교육에 의해서 이게 왜곡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허리는 꼿꼿이 펴야 해. 이런 생각에 막 가슴을 너무 내밀고 허리에 힘을 꽉 주는 습관이 있다. 그러면 뇌는 그걸 이게 바른 자세구나 하고 지도에 그려넣을 수도 있다는 거죠. 사실은 그게 불필요한 긴장인데도 말입니다. 와, 그건 진짜 생각도 못했네요. 그럼 제가 평소에 왜 이렇게 어깨가 뭉치지? 하는 것도 어쩌면 제 뇌 속 지도에 어깨 위치나 뭐 움직임 같은 게 좀 잘못 그려져 있어서 그래서 그럴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맞다. 그 자료에서도 목이 시작되는 지점을 잘못 달면 목 긴장 푸는 게 별 소용없다. 뭐 이렇게 써 있었는데 이게 바로 그런 거군요. 에서 시작한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실제 목뼈, 그러니까 경추는 그것보다 훨씬 위, 거의 뭐 두개골 바로 밑에서 시작해서 척추 전체로 쭉 이어지거든요. 만약 이 시작점을 잘못 알고 있다면 목을 움직이거나 스트레칭할 때 엉뚱한 곳에 힘을 주거나 아니면 움직임의 범위를 스스로 제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원래 목이 좀 뻣뻣해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잘못된 몸 지도 때문에 그 움직임의 잠재력을 다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척추가 그냥 허리 아래쪽 어딘가에서 뚝 끝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많아요. 하지만 척추는 골반 깊숙이까지 연결돼서 다리와의 움직임에도 영향을 주거든요. 이 연결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면 앉거나 일어설 때 혹은 걸을 때 이 몸 전체의 유기적인 움직임이 좀 방해받고 특정 부위에 과부하가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테크닉에서는 이 내부 지도를 실제 해부학적 사실에 맞게 더 정확하고 유용하게 업데이트하는 작업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확한 지도가 있어야 효율적인 움직임이라는 길을 제대로 찾아갈 수 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럼 내비게이션, 그러니까 몸 지도가 정확해야 한다. 이건 이해했어요. 근데 지도가 있어도 뭐랄까 운전 실력 자체가 중요하잖아요. 알렉산더 테크닉에서는 특히 머리, 목, 척추의 관계, 이걸 1차적 조절, 프라이머리 컨트롤이라고 부르던데 이게 그 운전 실력의 핵심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그 창시자 FM 알렉산더가 이걸 발견한 과정이 꽤 흥미롭다고 들었는데 좀 이야기해 주실 수 있나요? 아, 네, 맞습니다. FM 알렉산더는 원래 배우였어요. 근데 무대에서 자꾸 목소리가 잠기는 문제 때문에 고민이 아주 깊었죠. 의사들도 원인을 못 찾으니까 이분이 직접 거울을 여러 개 놓고 자신이 말하거나 연기할 때 몸을 어떻게 쓰는지 정말 몇 년에 걸쳐서 집요하게 관찰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주 미묘하지만 결정적인 습관 하나를 발견해요. 바로 말을 시작하려고 할 때마다 자기도 모르게 머리를 살짝 뒤로 젖히면서 동시에 아래쪽으로 누르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목을 경직시키고 흉곽을 압박하면서 몸 전체의 균형을 깨뜨린다는 사실을 알아챈 겁니다. 그리고 이 머리, 목, 척추 사이의 관계, 다시 말해 머리가 척추 맨 위에 어떻게 놓여 있는지, 목이 얼마나 자유로운지, 그리고 그 영향이 척추 전체로 어떻게 퍼져나가는지, 이것이 몸 전체의 협응력과 움직임의 질, 심지어는 호흡과 발성에까지 아주 근본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깨닫고 이걸 1차적 조절이라고 이름 붙인 거죠. 마치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처럼 이 관계가 몸 전체의 조화를 이끄는 핵심 역할을 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오케스트라 지휘자요? 와, 비유가 확 와닿네요. 그럼 그 좋은 지휘, 그러니까 이상적인 1차적 조절 상태는 어떤 건가요? 그 자료에 보니까 앞으로 그리고 위로라는 방향성이 핵심이라고 하던데 이게 단순히 머리를 앞으로 숙이고 위로 들어라 이런 뜻은 아닐 것 같은데요? 네. 그 방향성은 알렉산더 제쿠닉에서 아주 중요한 개념인데 좀 오해하기도 쉽습니다. 앞으로 그리고 위로는 물리적으로 어떤 자세를 억지로 만들라는 그런 지시가 아니에요. 오히려 머리가 척추의 가장 꼭대기, 그러니까 환추 후두골 관절, 에요 조인트라고 하는 바로 그 지점에서요. 아주 미세하게 중력에 저항하면서 살짝 앞쪽으로 기울어지면서 동시에 위쪽으로 좀 가벼워지려는 그런 자연스러운 경향성, 그것을 방해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뭐랄까, 풍선이 위로 막 떠오르려고 하는데 그걸 억지로 누르지 않는 것과 좀 비슷하다고 할까요? 그리고 이걸 가능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조건이 바로 자유로운 목입니다. 목 근육이 불필요하게 긴장해서 머리를 뒤로 당기거나 아래로 누르지 않아야 머리는 척추 위에서 균형을 잡으면서 자연스럽게 앞으로 그리고 위로 향할 수 있게 돼요. 그리고 이 상태가 되면 마치 도미노처럼 척추는 아래로 짓눌리는 압박에서 벗어나서 자연스럽게 길어지고 또 등과 어깨를 포함한 몸통 전체는 좌우로 넓어지는 그런 반응이 일어납니다. 이게 바로 알렉산더가 발견한 몸이 가장 효율적이고 편안하게 기능할 수 있는 상태, 즉 좋은 1차적 조절 상태인 거죠. 아, 듣고 보니 정말 미묘한 개념이네요. 방해하지 않는 것이 핵심이라니. 근데 아까 그 알렉산더가 발견했다는 머리를 뒤로 당기고 아래로 누르는 습관이요. 그게 그렇게 치명적인가요? 사실 우리도 모르게 다들 그러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라고 부른 그 습관은요, 생각보다 훨씬 강력하고 좀 해로울 수 있어요. 목 근육을 긴장시켜서 신경이나 혈관을 압박할 수도 있고요. 척추 마디마디를 이렇게 눌러서 키가 줄어드는 듯한 효과를 내기도 하고 또 흉곽의 움직임을 제한해서 호흡을 얕게 만들기도 하죠. 몸 전체가 중력에 더 짓누이고 뻣뻣해지는 겁니다. 아,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요. 이 다운홀 풀이 그냥 알렉산더 시대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컴퓨터 모니터 보려고 목을 앞으로 쭉 빼는 거, 아니면 스마트폰 보느라 고개를 푹 숙이는 거, 또 스트레스 받을 때 어깨를 잔뜩 움츠리는 거, 그 모든 자세들이 바로 현대판 다운홀 풀인 셈이죠. 무의식적으로 머리를 앞으로 또는 아래로 당기면서 목과 척추에 엄청난 부담을 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습관들이 쌓이고 쌓여서 만성적인 목, 어깨 결림, 허리 통증, 부통, 심지어는 소화불량이나 피로감으로까지 이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리고 위로라는 방향성은 이런 해로운 습관에서 벗어나서 우리 몸 본연의 가볍고 효율적인 상태를 회복하기 위한 의식적인 선택이자 초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와, 현대판 다운월드 풀이라니 진짜 좀 섬뜩하네요. 제 자세를 당장 돌아보게 되네요. 그럼 알겠습니다. 몸지도도 중요하고 1차적 조절도 중요하다는 건 이제 알겠는데 근데 솔직히 이런 습관들은 정말 무의식적이잖아요. 이걸 의식적으로 어떻게 바꿀 수 있다는 거죠? 그냥 목을 자유롭게 해야지, 머리를 앞으로 위로 이렇게 생각만 한다고 진짜 몸이 바뀔까요? 약간 좀 회의적인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주 현실적이고 중요한 질문이십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테크닉에서는 지시, 다이렉션이라는 조금 독특한 도구를 사용합니다. 여기서 지시는 무슨 군대식 명령 이런 게 아니고요. 앞서 말한 그 다운워드 폴 같은 해로운 습관적인 반응을 알아차리고 일단 잠시 멈추는 연습. 그것과 함께 몸이 좀 더 나은 방식으로 기능하도록 의도하고 허용하는 그런 생각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자에서 일어설 때 나도 모르게 목에 힘을 빡 주고 몸을 앞으로 확 숙이는 습관이 있다고 쳐봐요. 이걸 알아차렸다면 일단 그 습관적인 반응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 그게 첫 단계, 억제, 인히비션입니다. 그 다음에 지시를 사용하는 거죠. 가장 기본적인 지시는 이런 것들인데요. 첫째, 내 목이 자유롭도록 허용한다. Let my neck be free. 이게 목에 힘을 빼라는 게 아니라 긴장을 그냥 놓아준다는 의도예요. 둘째, 내 머리가 앞으로 그리고 위로 향하도록 허용한다. Let my head go forward and up. 머리를 억지로 들거나 내미는 게 아니라 목이 자유로워지면서 머리가 자연스럽게 그 방향으로 가볍게 떠오르도록 그냥 내버려두는 거죠. 셋째, 내 등이 길어지고 넓어지도록 허용한다. Let my back lengthen and widen. 이건 역시 억지로 등을 펴는 게 아니라 머리와 목의 관계가 좋아지면서 척추와 몸통이 자연스럽게 제 공간을 찾도록 허락하는 생각입니다. 허용한다, 내버려 둔다, 허락한다. 그러니까 심한다가 아니라 심하도록 둔다는 그 뉘앙스가 핵심이군요. 마치 꽉 쥐고 있던 주먹을 억지로 펴는 게 아니라 그냥 줄 필요가 없다는 걸 깨닫고 스르르 힘을 빼는 그런 느낌이랄까요? 이건 힘을 주는 동작이 아니라 오히려 불필요한 힘을 빼는 것에 가까운 거네요. 네, 정확히 그 느낌입니다. 알렉산더는 이것을 non-doing, 하지 않음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어요. 우리가 흔히 좋은 자세를 만들려고 할 때 하는 것처럼 무언가를 더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몸의 자연스러운 균형과 기능을 방해하는 불필요한 긴장과 습관을 덜어내는 과정인 거죠. 그리고 이 지시는 앞서 말한 몸 지도와 아주 긴밀하게 연결됩니다. 내 목이 어디서 시작하는지, 내 척추가 어떻게 생겼는지 정확히 알고 있을 때 목을 자유롭게, 등을 길게라는 지시가 훨씬 더 명확하고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겠죠. 잘못된 지도 위에서는 아무리 좋은 지시를 내려도 길을 잃기 쉬우니까요. 아하, 이제 그 연결고리가 명확해지네요. 정확한 몸 지도를 바탕으로 해로운 습관, 그 다운월드 풀을 멈추고 몸이 자연스럽게 최적의 상태, 즉 프라이머리 컨트롤로 가도록 의식적인 생각, 디렉션으로 초대하는 것. 이게 알렉산더 테크닉의 핵심 원리군요. 그 유튜브 영상 같은 시각 자료가 있다면 이런 개념이 실제 움직임 속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 보는 것도 이해에 정말 큰 도움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결국 알렉산더 테크닉은 우리 몸의 디자인과 작동 원리에 대한 이해, 즉 정확한 몸 지도를 바탕으로요, 우리가 어떻게 스스로를 방해하고 있는지 알아차리고, 이게 습관 인식 및 억제죠. 몸이 스스로 최적의 균형과 효율성을 찾아가도록 의식적으로 돕는, 이게 1차적 조절과 지시, 방법을 배우는 일종의 교육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걸 꾸준히 연습하면 자세가 좋아지는 건 물론이고요, 움직임이 훨씬 부드럽고 효율적이 되고 불필요한 긴장이 줄어들어서 전반적인 편안함과 활력이 증가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덜 애쓰면서 더 잘 움직이는 법을 배우는 거죠. 네. 오늘 정말 깊이 있는 탕험이었습니다. 우리 안에 숨겨진 몸 지도의 존재부터 시작해서 몸 전체의 조화를 이끄는 지휘자 같은 1차적 조절, 그리고 그 조화를 회복하기 위한 아주 섬세한 생각 도구인 지시까지 정말 흥미로운 여정이었네요. 자, 그렇다면 이 모든 이야기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당신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저희가 나눈 내용은 단순히 지적인 호기심을 채우는 것을 넘어섭니다. 여러분이 평소 자신의 몸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또 어떤 습관이 편안함을 방해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볼 기회를 제공하는 거죠. 어쩌면 원래 내 몸은 이래 하고 체념했던 불편함이나 통증의 원인을 좀 새로운 각도에서 이해하고 스스로 변화를 만들 수 있는 작은 실마리를 발견했을지도 모릅니다. 몸에 대한 자각, 그러니까 어웨어니스라고 하죠. 이게 커지는 것만으로도 이미 변화는 시작된 것이니까요. 맞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 각자의 몸과 좀 더 친밀하고 현명한 관계를 맺는 그런 시작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다음에 문득 거울을 보게 되거나 아니면 그냥 길을 걷거나 컴퓨터 앞에 앉아있는 자신을 알아차렸을 때 한번 느껴보세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뇌 속 몸 지도와 실제 당신의 몸은 얼마나 일치하고 있나요? 그 둘 사이에 존재하는 아주 작은 차이를 알아차리는 것, 어쩌면 그 미세한 자각만으로도 당신의 움직임과 존재 방식에 어떤 놀라운 변화가 시작될 수 있을까요? 한번 조용히 탐구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저희와 함께 이 깊은 여정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자극할 흥미로운 소스들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